자, 19금 총리 인사청문회. 이 19금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철 차장. 예. 자, 일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네. 예. 오늘부터 이제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는데 이제 메르스 전국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야당의 준비가 좀 부족했던 탓인지 좀 재미없는 청문회가 오늘은 열렸습니다. 맥이 없었다. 맥이 빠졌다. 없었습니다. 예. 일단 백화점식 의혹 제기, 그동안 나왔던 의혹들이 대부분 제기가 됐고 강력한 한방이 없었고요. 또 여당은 또 감싸주기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상 밖으로 좀 평온했다. 인사청문회가 그런 지적이 나오고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했던 인사청문회에 재판이 됐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에서 뭐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벼르던데 별게 없었다. 자,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 황교안 장관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됐는데 흔히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병역 면제 받은 사람들한테 뭐 백이 있다. 백이 좋다. 그러니까 결국엔 뒷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뭐 힘을 써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마진이라고 하는 이 두드러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분이 그 다음에 사법고시를 바로 패스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력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건데요. 이분이 현역으로 단마진인데 군 복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과연 후보자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을까? 제가 신검을 받을 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고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단마진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7년 동안을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신검장에 갔는데 정밀 검사 끝에 병역 면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단마진이라는 병이 약을 안 먹으면 가렵고 이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 가면 숲이나 이런 데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을 할 수가 없다. 일정 기간 치료했는데 그 당시는 3개월 이상 치료해도 낫지 않으면 규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병역 관련된 비리 의혹 같은 거는 전혀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전 차장. 네. 배경도 없습니다. 저 얘기가 바로 흔히 얘기하는 나는 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강조한 거죠? 보통 돈도 없고 백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본인이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만성 이 단마진,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이 알았던, 총리 후보자가 알았던 그 병으로 군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이 신검받았던 사람이 364만 명이거든요. 네. 10년 동안. 그 중에 이 만성 단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오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4명이랍니다. 아, 4명이요? 364만 명 중에 4명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알았던 만성 단마진으로 면제를 받았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냐. 보통 이제 군대를 안 가면 시력, 그다음에 어디 질병, 그다음에 수형, 어디 감옥에 갔다 와서 이런 것들로 면제를 받는데 좀 특이하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17년 동안 약을 먹었고 꾸준히 고쳤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40일 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황교안 이제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참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라는 말까지 그래서 나왔던 거죠. 예,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 공직자 청문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병역 의무, 납세 의무 다했느냐, 그리고 돈에 있어서 얼마나 깨끗하냐, 그걸 따져야 된다고 난 늘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황교안 장관을 제가 변명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황 장관이 병역 면제를 받았을 당시 저희들 때하고 아래위로 한 몇 년간 되는데, 그때는 한 나이에 그 인원 숫자가 전체 인구가 한 120만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워낙 장정수가 많으니까 이 65% 정도는 현역으로 가고 35% 정도는 방위병 혹은 면제자. 예. 그 당시에 방위병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한 김광진 의원이 그 징병 검사를 받았던 때에는 한 80 몇 %가 현역으로 가고 장정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머지 한 10 몇 %가 그 상근 뭐 예비역 혹은 면제자입니다. 방금 질의한 김광진 의원도 농업 후계자 상근 예비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현재는 어떤가 하면 90% 정도가 현역으로 갑니다. 장정수가 워낙 적어져서 그래서 10% 정도가 면제를 받거나 현역에서 아닌 다른 역할을 맡아요. 보충역으로서.
그래서 이 담마진이라는 병에 대해서 저도 물어봤는데 정말 이 병은 정말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예, 뭐 그냥 가려운 정도가 아니고 피가 나오도록 긁어대야만 이 직성이 풀리는 예. 어느 정도 가려움증을 해소하는 그런 질병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장관을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나는 병력 면제는 나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공직을 마치고 나와서 취득한 사건을 왜 공개를 못 하느냐. 예. 제가 늘 그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전화로 하는 변론, 이거 나 범죄라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정식 수임을 하지 예. 않고 검사에게 전화 한 통화해서 예, 고위직을 예. 마친 분이 나와서 사실 사건에 대해서 그 선임계는 그 아주 이제 갓 햇병아리 변호사들이 넣고 그 본인은 전화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좋게 봐달라. 이렇게 사실 명령 아닌 청탁을 하는 예. 그런 행위를 난 하나의 범죄로 보고 이걸 바로 그 우리가 늘 걱정하는 정관예우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바로. 예, 예. 그렇다고 황교안 그 후보자께서 충분히 이 점에 있어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수입 내역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굳이 예. 이름을 감춰야 된다면 이름만 좀 감추고 그리고 사건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밝히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그 19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임과 관련된 19개 자료.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아까 19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야당이 이 부분을 아주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했고 황교안 후보자도 답변을 했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변명이 가관입니다. 모든 관계기관이 마치 이미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된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의혹을 깔끔하게 털고 출발하는 당당한 국무총리를 원하는 것이지 지연작전이나 쓰는 노련한 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제출이 안 되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됐는데 4시에 제출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7시 다 돼가는데 예. 한 58%만 냈다 그러고요. 예. 야당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는데 내일 11시까지 내십시오. 한번 연기해줬습니다. 네. 내일 11시까지 또 낼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예, 앞으로 3일간 이제 이틀 더 남은 거네요. 네. 이틀 더 남은 청문회 기간 동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천상철 차장이 짧게 전망을 해주시죠. 어떻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 부분 중요합니다. 보통 첫날이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의 의혹 제기가 큰 건이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과 모레에 또 다른 별건으로 중요한 의혹 제기가 있을지는 조금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것처럼 보이고요. 워낙 지금 메르스 국면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좀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